그래서 1학기 때 장자 4편을 했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외편 자편을 우리가 읽을 거예요. 그래서 장자 외편은 지금 15편, 그 다음에 그 자편이 11편 이렇게 그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1학기 때는 사실은 해설된 걸 읽은 거잖아요. 장자를 남해근 선생님이 나름 해설을 하신 걸 우리가 읽은 거고, 요번에는 그냥 그 4편, 외편하고 자편을 원문을 그대로 지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학기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선생님들이 요 외편 자편도 그렇게 응용해서 좀 읽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장자라는 텍스트에서 우리가 외편 자편을 읽잖아요. 자, 4편은 제목이 기억해 보세요. 3글자였죠. 딱딱 떨어졌죠. 소요유. 차례대로 제물론, 양생주, 인간세, 대종사, 아니 대종사가 나요. 인간세 덕충부, 대종사, 응제왕, 이렇게 3편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제목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뭔가 한 사람의 그 완결편 같은 느낌이, 논리적으로 뭔가 이걸 기획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그래서 장자 4편은 장자가 기술한 거일 거거나 아니면 장자가 말했던 것을 그 직계 제자가 바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걸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4편이 장자의 말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외편하고 자편으로 들어오면 내편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읽으시면서 이건 장자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 라고 하는 게 있죠. 되게 그래서 혼합적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장자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은 전국시대 중기부터 한나라 때까지 만들어졌다. 이 텍스트 자체가 이 전국시대에 다 완결이 된 게 아니라 일부 만들어졌던 이 그 장자 책이 어떻게 됐을까? 계속 덧붙여지고 수정되고 하면서 사실 그 한나라 이전 선진 때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 아마 이 텍스트가 계속 만들어지는 중이었을 거야. 그러니 전국시대 말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진시대라고 하는 이 진나라 시기, 이때까지 어땠을까요?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자를 그러니까 계승한 이 직계 학파들의 말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막 섞여서 법가하고도 섞이고 육아하고도 막 섞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나라 때 황노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 황제와 노자의 어떤 학술을 합친 거거든요. 이 황제와 노자의 학술은 한나라 초기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게 진나라 말기 한나라 초기에. 그래서 이 황노학이라고 하는 요거를 또 그 추승하는 요런 어떤 학파들, 그 이야기가 다 이렇게 섞여 들어와 있는 것이 외편과 자편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천도편을 선생님들이 읽어보면 이거는 법가 같아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변무편, 그 다음에 그 마제편, 말발굽이에요. 변무라고 하는 건 이게 그 엄지발가락하고 2번째 발가락이 붙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나란히 발가락이 붙었다. 근데 요 2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님들? 우리가 외편과 자편의 제목은 막 만들어졌어요. 원래 제목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첫 구절. 각 편의 첫 구절에 나오는 대표적인 2글자를 가져와서 제목을 붙이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기획 의도가 좀 있지 않고 막 모아졌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목을 붙이면서 그렇게 맨 첫 줄에 있는 그 글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무편이고, 이제 2번째가 마제잖아요. 말발굽. 백낙과 말발굽 얘기 나오니까 마제편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협이라고 하는 건 상자를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상자를 열어서 이제 중도둑은 상자를 열어서 훔쳐가지만 큰 도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들? 그냥 상자째 들고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협편이에요. 그래서 일관되게 요 3편은 뭘 얘기하냐면, 육아가 추구하고 있는 이 인의의 윤리, 인의의 도덕,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장자 학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라이벌이잖아요. 그 이때 우리가 육아 도가는 사실은 라이벌 학파거든요. 이 라이벌 학파가 이 상대 학파를 사실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상대 학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 지점, 그걸 이 세 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제유편하고 천지편, 천도편은 사실은 그러면 육아의 인의도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제유편에 천하는 있는 그대로 놔둬. 천하는 다스릴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그 얘기. 이게 아주 장자학파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장자학파가 얘기하는 건 천하를 있는 그대로 놔둬. 사실은 천하는 방임해야 되는 거예요. 방임하고 자기를 돌봐. 이러면 저절로 다 천하는 그냥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장자의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국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너무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걸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비판하는 그 지점에서 되도록이면 안 다스리려고 한번 해봐.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유편, 천지편이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스리지 않는다면 다스리지 않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어떻게 해야 하는 그 어떻게를 얘기해주고 있는 게 제유 천지편인 거고, 천도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국가가 있고 천하가 안 다스려질 수는 없어요. 천하는 너무나 어지럽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 갈 수는 없다는 정말 이거는 현실적인 사실 우리의 뭐라고 문제예요. 장자 다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노자와 이 장자를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는 이 법가의 입장에서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전천도편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 이야기들이 따로따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게 있죠.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잡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어쨌든 이게 그래서 장자만의 기술은 아니다. 그 장자를 계승한 그 직계 제자들의 말도 섞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또 추승하고 있었던 그 장자 학파들의 얘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장자는 사실 뭐하고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 양주 학파. 자기를 돌봐.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양주거든요, 여러분. 진짜 나를 돌봐야지 남을 위해서는 토록 하나도 뽑아서 쓰기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너나 잘하세요. 이제 너나 잘 사세요. 그래서 양주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실 이기주의자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또 장자하고는 좀 다른 지점이지만 또 같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양주학파들이 좀 들어와서 그 양주학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 그 법가들, 혼합주의자, 육아 이런 걸 다 뒤섞은 사람들. 그리고 황로학파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외편 좌편에 사실은 장자 사상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편을 보면 그 앞에는 이제 장자가 사실은 굉장히 그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천하 다스릴 수 없어.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 이 이야기로 돌아가는 자잖아요. 사실 장자의 중심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현실안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게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 장자를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법가와 그걸 섞고 육아와 섞고 학로학으로 만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후대적인 장자의 변형, 적용, 현실 적용, 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자를 만나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장자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사실은 외편이나 좌편이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편도 그렇지만 외편이나 그 좌편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현실과 이걸 접목시킬 수 있어? 어떻게 현실의 어떤 그 대안의 논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걸 쓸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외편과 좌편이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텍스트, 그 외편과 좌편이 갖는 어떤 텍스트의 성격, 이런 거고요. 오늘 그 외편에 요 5편이죠. 우리가 오늘 읽는 게 그 변무, 그 다음에 마제, 거협, 천지, 천도. 요 5편은 우리가 오늘 외편 5편을 읽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5편이 분량이 작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낭송 시간에 이미 읽은 거예요. 물론 기억은 뭐 너무나 멋이겠지만 멀겠지만 그래도 읽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하면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편을 가지고 오늘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장자를 좀 상기를 해보면 장자가 어떤 얘기를 했었나를 좀 상기해 보세요, 형님들. 사실은 굉장히 탈권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 장자는 굉장히 탈권위적인 입장을 늘 견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류 이념이라든가 이 주류 이론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지금 그런 어떤 걸 내 편에서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맨날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국가, 자, 사회 시스템, 뭐 진리, 우리의 습속, 뭐 법, 우리의 뭐 규범 등등등.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따라가고 있는데 진짜 그게 당연한 걸까요? 장자는 그게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게 왜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할 때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국가주의나 이런 이념들이 우리의 어떤 그 생애의지 혹은 우리의 몸과 영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부자유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막 사회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당위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치들을 쫓아감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헉헉거리면서 쫓아가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장자는 그럼 왜 그러면서까지 왜 쫓아가야 되지? 그게 과연 뭔데? 라고 하면서 이 기존에 그 우리들을 옥죄는 그런 어떤 가치 혹은 진리 우리가 진리도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진리들이 있잖아요. 님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 위에서 사실은 이걸 부정함으로 해서 뭘 꾀하는 거냐면 진짜 우리가 우리 생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 근데 내 생을 기르는 문제는 나의 생을 기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만물의 생을 어떻게 생기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이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장자에게서 우리가 1학기 때 4편에서 읽었던 건 자기 해체의 문제였잖아요. 결국 자기 해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모든 그 가치들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것 그게 그리고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해체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 자기 해체 후에 진정한 양생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우리가 그 1학기를 읽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 외편에서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해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의 대안이 뭐야? 구체적인 매뉴얼이 뭐야? 맨날 선생님들이 장자를 읽고 나면 그걸 물어요. 근데 저는 장자가 그 대안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는 뭔가 막연하다고 생각하셔갖고 질문하고 또 질문해요. 그러면 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이 구조화된 사회를 벗어나서 완벽하게 떠나면 잘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장자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이 현실 위에서 사실은 현실 위에서 그 너를 속박하는 그것을 진짜 우리가 들고 깨면서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 위에 세속 위에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수에게 승인된 진리, 공식화된 진리. 사실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게 장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각자의 진리, 각자의 가치 이걸 만들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꾸 우리가 자꾸 질문을 던지는 그 다음 대안이 뭐야? 그럼 어떻게 살아? 매뉴얼이 뭐야?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인가 의지하고 싶거든요. 훌륭한 누군가가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의지해서
나의 이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의존심, 이게 계속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뭔가에 자꾸 기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되게 자유롭기를 원하면서 뭐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또 딴 사람한테 나를 어떻게 해요? 또 귀속시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정말 형용모순의 극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체가 이렇게 형용모순의 극치인데 장자는 그것도 깨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어떤 사회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떤 훌륭한 진리도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유를 찾아서 남에게 또 의지하면 다시 부자유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거 바꿔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해체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증득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진짜 자기가 깨져서 깨달아가는 거, 이 과정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자기 삶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자신뿐이다. 저는 장자도 궁극적으로는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다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내가 진짜 터득하고 깨쳐야 돼. 누가 옆에서 손잡아줘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없다는 걸,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왜 반복하냐면, 어디서 반복하냐면, 여러분 천지편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하고 있어요. 337쪽이에요. 천지편. 저는 이런 비유가 참 재밌는데, 자, 우리 사람들은 어버이가 말하는 것을 모두 찬성해. 그리고 어버이가 하는 일을 모두 좋다고 해요. 그럼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보 자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요새는 뭐라고 해요? 마마보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마마보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흉봐요, 선생님들. 그리고 임금이 말한 것을 모두 찬성하고 임금이 하는 일을 모두 좋다고 하면 세상은 뭐래요? 어리석은 신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신하에 아첨하는 신하겠죠, 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막 모든 인간이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죠? 아까 안윤희 선생님이 쓰셨잖아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자동차. 막 쫓아가. 편리하잖아요. 그죠? 모든 문명은 저는 약과 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 전적으로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죠? 장자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명에는 약과 독, 이게 동시에 있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를 주지만 그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또 뭔가가 우리한테 던지는 굉장히 그 독과 같은 어떤 상황들. 진짜 해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꼭 주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존재도 사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회의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좋다. 그러면 다 따라. 그리고 세상이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군말하지 않고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아첨하는 인간이라고 흉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리를 잘 쫓아가네? 진리를 잘 따라서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쪽이 어버이보다 엄하고 임금보다 고귀하단 말이야? 장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니, 그냥 우리한테 알고 있는 이 그 세상의 진리, 세상의 가치 등등등 이런 것들이 어버이나 내 가까이 있는 그 나를 또 이렇게 윗사람인 임금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거야. 여러분은 너무 잘 따른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자기를 아첨꾼이라고 보면 덜컥 성을 내고 자기를 비웃살 좋다고 하면 울컥 화를 내면서도 평생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아첨꾼, 세상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이 짝이 없는 짓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크게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사실은 미혹되어 있잖아요. 어딘가에 빠져 있잖아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어딘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사실은 미혹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혹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사실 죽을 때까지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트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로 죽어가는. 그래서 불교에서 무명 상태로 죽는다는 게 전 이거인 것 같거든요. 진짜 우리가 왜 내 생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 정말 내 생에 좋은 것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남들만 헉헉거리면서 따라하는. 세상 천하가 우리한테 그 명령하는 것을 헉헉 쫓아가는 이런 상태.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서 생을 마치는 진짜 어리석음으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장자에서 오늘 그 천지편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속도 기준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의 생을 돌볼 수 있는 기준. 너의 생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걸 네가 만들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그걸 주지 않아요. 주어져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이걸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일관되게 나오는 게 천하를 다스린다는 이 문제에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그 회의를 던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가? 사실 내 편에서부터 저는 끝까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천하가 다스려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천하가 다스려질 수 있는가? 장자는 기본적으로 자기도 못 다스리면서 자기 스스로의 몸과 영혼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어떻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먼저 되어야 돼. 그래야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지는 거지. 내가 나 자신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존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성립 가능한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기준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 장자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뭘 물었어요? 천하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로 물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까 근영선 얘기하더라고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를 잘 다스린다? 잘 못 다스린다? 이 치라고 하는 이 기준 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이 기준.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장자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세우려면 다스림이 가능해? 이걸 물어봐요. 내가 어떤 존재를 혹은 이 사회 천하를 다스린다는 이 질문은 사실 성립 불가능한 질문이에요. 장자에게 출발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외편 이 5편의 출발은 사실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환공하고 그 윤편 노인의 대화 그게 천도편 맨 뒤에 있어요. 그죠? 천도편 맨 뒤에 있는 거 아시죠? 자, 제환공이 위에서 막 성인들이 써놓은 책을 막 읽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윤편 노인 수레바퀴를 깎는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뭘 찾으시는 거냐고? 뭘 찾을 게 있느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책은 성인의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성인이 뱉은 진짜 이건 찌꺼기예요, 여러분. 알곡이 아니라 겉껍데기, 여러분. 그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나를 다스리거나 세상을 다스리는 이 문제는 누군가가 이렇게 제시한 대로 할 수도 없고 그건 있지도 않아요. 스스로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 깎는 노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70살가 되도록 수레바퀴를 깎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아들한테 이걸 깨우쳐 줄 수가 없어. 예전에는 왜 아버지가 뭐 수레바퀴 깎는 사람이면 아들도 또 그걸 이어받아서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아들한테 전수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손에서 호응해서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손에서 호응해서 마음으로 호응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수레바퀴 깎는 그 교묘한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뭐 자가 있고 이 톱이 있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수레바퀴를 그렇게 정교하게 딱 맞게 잘 깎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아주 교묘한 기술이 있는데 이건 신의 자식에게 깨우쳐 줄 수도 없고 신의 자식도 그것을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세가 되도록 그냥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깎고 있습니다. 저는 제 황공한테 이제 나이 많은 제 황공이었을 텐데 제 황공이 사실은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한 거겠죠. 근데 그게 성인의 찌꺼기 뱉어놓은 말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다. 네가 진짜 그걸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진짜 다스려가면서 찾아낼 때 그 방법 교묘한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자기를 다스리는 기술이기도 하고 천하를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 그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건 어디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시선이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외편에서도 나왔잖아요. 이건 스스로 찾는 것이다. 그래서 도는 우리가 나왔죠. 도는 사실 이 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 살아가는 그 방법은 여러분 뭐예요? 내가 만드는 거. 내가 찾아가는 거. 어디 저 피 안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현장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 내가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것.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그건 남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가 그걸 줄 수 없다. 자, 다스림은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없다는 거. 요게 그 우리가 출발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면서 요 그 외편을 읽어 나가셔야 하는 거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큰 구도에서 여러분이 요번 학기에도 좀 기억하셔야 될 장자를 읽으면서 기억하셔야 될 전제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무편부터 좀 얘기를 이제 드릴게요. 자, 이제 법무편에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육아의 인의를 이제 비판을 해요, 선생님들. 근데 뭐 육아의 인의가 공자가 이 인의를 말할 때 이게 사실은 되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잖아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우리는 인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게 공자에게는 너무나 고민이었거든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이 표지를 사실 인의, 예지 이걸로 만든 거예요. 자, 인간은 사실은 본성상 인의 예지를 가지고 있어.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표지야. 그래서 그걸 펼치면 돼. 이렇게 굉장히 당위적이고 법칙적으로 우리가 인의 예지라고 하는 건 그것이 인간성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 본능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본성은 인의 예지를 갖춘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본성으로 만들어버린 게 공자인데 이것을 이제 모든 인간의 본성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 인의 예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아니. 맹자식으로 하면 금수입니다, 여러분. 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인간을 강제하는 윤리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가 얽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뭐 이것도 굉장히 처음에는 하나의 기준이었는데 이게 절대 기준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거를 사실은 전 장자가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그리고 장자와 육아가 만날 수 없는 지점은 뭐냐면 장자는 이 천하는 다스려질 수 없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맹자는 뭘 얘기를 했어요? 잘 다스려짐. 자, 지금 현실은 진짜 혼란스럽고 잘 다스려지지 않고 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와 난을 얘기하잖아요. 다스려지는 시대와 어지러운 시대. 그랬을 때 이 정치라고 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기대하는 게 커요. 선생님. 그래서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좋은 정치, 나쁜 정치는 굉장히 대립적인 것 같지만 뭐라는 기준이 있죠? 세상은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 위에서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선생님들? 기준이 하나예요. 기준이 하나예요. 모든 존재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계속 비판하는 것처럼 뭐 그림새, 곱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줄, 이런 걸로 인간을 반듯하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을 아주 반듯하게 그 자기네가 추구하는 인간다운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능한가? 이게 다스림이거든요. 근데 장자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를 깨버렸어. 척도를 다르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척도 자체를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회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공자는. 여러분. 좋은 정치냐 나쁜 정치냐. 요 대립위에서 정말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 사상가가 바로 공자였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기준을 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장자는 여기서부터 기준부터 지금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자하고 되게 다른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자는 대한정치 얘기했잖아요. 대항정치도 얘기한 거죠. 자, 우리가 법으로 다스리거나 형벌로 다스리는 정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진짜 억지로 복종시키는데 예의로 다스린다면 사람들은 저절로 어떻게요? 인간다운 인간 그리고 질서 잡히는 인간이 될 거야. 이게 공자의 꿈이에요. 공자의 꿈. 그래서 공자는 이걸 대한정치로 그 여러 왕들한테 유세를 하러 다녔던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공자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없어. 좋은 정치나 나쁜 정치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자,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이 지점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자, 그러니까 육아가 가장 그 훌륭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인이거든요. 성인. 성인이 다스리는 정치. 성인이 다스리는 정치는 인의로 다스려지는 정치거든요. 근데 이 인의로 다스려지는 정치는 이 무질서한 상태를 질서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그리고 능동적으로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성인을 목표로 하고 인의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또 절대 기준을 놓고서 그렇지 못한 삶은 다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여가 되겠죠. 결여가 돼서 나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야라고 하는 좌절, 절망,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뭐예요? 성인이 돼야 된다는, 똑똑한 성인, 지혜로운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질서화하면서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달려가게 해서 또 다른 서열과 경쟁을 만들어요. 똑똑한 사람, 총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서열을 끊임없이 만들게 되는 거. 이게 공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인이라고 하는 진짜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장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혁명이 아니라 인간을 또 다르게 올고매고 경쟁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다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명성을 훔치게 하고 또 지위를 훔치게 하고 인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사람을 진짜 죽이는 행위를 떳떳하게 하게 만드는 그 지혜를, 성인의 지혜를 진짜 도둑질하는데 쓰는데 너무 근데 도둑질을 해놓고도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정당화해주는 그런 어떤 지식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버렸다라는 지점에서 공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자, 이 공자라고 하는 분도 인문주의자라는 것, 최초의 인문주의자예요. 중국 최초의 인문주의자로서 사실 따지면 굉장히 혁명적인데 장자는 훨씬 더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거 자체. 우리는 국가주의를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그죠? 국가는 너무나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죠?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있잖아요. 국가라는 거 없이 우리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서 거기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실 육아도 굉장히 자유롭고 여러분 능동적인 어떤 윤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굉장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만들어. 거기에서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 인간이 아닌 나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나는 인간이 되어야 해. 성인이 되어야 해. 그래서 그걸로 막 다투는. 그렇게 올가매는 것이 사실은 그 육아의 정치, 그 지향이라고 사실 공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장자 그 인의예지 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군더더기다라고 얘기하죠. 처음 그 법무편 1장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뜨악하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였을까요? 육손이나 네 발가락 이건 자연이다. 본래 그러한 거다. 장자는 원래 그런 거죠. 거기다 뭘 덧붙이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런 얘기 할 때는 이건 군더더기야.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 더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군더더기야 라고 표현하잖아요. 몸에 있는 군더더기 이걸 군더더기라고 얘기했는데 인의 예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오장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군더더기를 덧붙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전 장자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후대에 그러니까 약간 음양가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음양가와 뭔가 이런 그 장자의 공부를 섞어 놓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자가 이 육손이나 이 그 네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결여됐거나 군더더기라고 표현하는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 편의 장자라면 사실은 불가능한 엄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는 건 이게 이제 후대적으로 그렇게 그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인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군더더기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오행 얘기를 할 때 외우셨던 거 있죠? 이는 간. 우리의 그 오장육부에 이제 그 오장할 때 간. 의는 폐. 인의 예지신 해가지고 얘는 심장. 그 다음에 지는 우리의 심장. 그 다음에 그 신은 비장. 이렇게 배속이 돼요. 그 오행 오장 그 다음에 이 그 인의 예신이라고 하는 이 오상이 이렇게 배속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배속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참된 본성이 아니에요. 그냥 오장은 오장대로 생겨났어. 근데 거기에 뭔가 오장의 윤리적인 것들을 덧붙이는 거 이건 인위적인 행위예요. 상당히. 그래서 이건 군더더기야. 본성상 오장은 그냥 자기 활동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육아는 계속 뭔가를 이렇게 우리한테 군더더기를 덧붙여서 사실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해쳐요. 본래 우리 본성, 본래 가지고 있는 거. 사실 본래 가지고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모두 덧붙여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본성이겠죠. 그죠? 어떤 것도 치우쳐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 어떤 것도 없었던 그 상태. 그것이 아마 그 본성일 테고 거기에는 12분별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본성인데 여기에 옳고 그름, 여러분. 선악 이런 걸 막 군더더기처럼 붙이는 거 이게 바로 육아가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총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육아는 그래서 우리한테 총명하기를 바라니까 눈이 밝기를 바래요. 귀가 밝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우리의 그 감촉 이런 것도 다 밝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 오감이라고 하는 이것의 발달, 그러니까 육아는 좀 이런 부분을 그 억제하는 것 같지만 되게 검소한 것 같지만 오히려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이 장자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이런 것에 그 오감의 어떤 그 발달 그리고 오감이 더 밝아지기를 그리고 더 잘 듣기를 더 맛을 미세하게 더 느끼기를 이런 그 감각의 어떤 미세한 부분까지 발달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육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천성을 망친다라고 얘기했어요. 천성을 망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천성을 망치는 그 부분에서 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리의 다리는 짧아요. 자, 짧으니까 긴 거에 비해서 안 좋아. 그래서 오리의 다리를 길게 늘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리가 어떻게 돼요? 죽거나
본성을 해치겠죠. 자, 하계다리, 두루미의 다리는 길어요. 길어서 쟤는 또 정상이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두루미 다리 잘라. 여러분, 뭐 어떻게 돼요? 본성 해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아가 하는 짓이 지금 짧은 다리를 길게 이으려고 하는 거. 긴 다리는 또 정상으로 짧게 잘라주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인간에게 인위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함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짧거나 길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것이 더 발달했거나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을 막 억지로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준의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게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육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참모습이 아니다라고 장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장자는 그렇게 억지로 재단하는 것, 억지로 우리를 반듯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의 일색으로 만드는 것. 이게 육아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인간. 각각의 고유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하나의 정돈된 인간으로 만드는, 표준화된 인간으로 만드는 행위. 이것이 바로 육아가 하고 있는 자기네들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라는. 이렇게 비판하니까 또 장자한테 우리가 좀 쏠리죠. 이러면 또 장자한테 우리가 또 좀 귀가 막 열려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이주, 그러니까 눈이 밝아가지고 막 색을 잘 구분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술계에 있는 비평가들, 미술 감림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같은 존재예요? 사광과 같은, 이주와 같은 존재. 사광은 또 음악을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그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죠. 소리를 너무 잘 들어. 예술가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장자는 이런 사람들이 각자 고유가 가지고 있는 색깔, 각자 고유의 어떤 그 들음, 청력, 이런 것들을 망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그냥 우리가 영화가 좋다? 어디가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꼭 누구한테 기대요? 영화 평론가. 그리고 그럴듯하게 그 영화를 잘 해석하는 사람들, 해설하는 사람들을 기대어서 내가 못 본 걸 보게 해주니까 참 좋긴 한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쏠리는 거예요. 나는 안 좋았는데 막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막 좋아. 그쵸? 내 귀가 막 흔들리고 눈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해치는 것. 이게 오히려 이주나 사광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 증삼하고 사추라는 사람도 나와요. 증삼은 인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고 사추는 의리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인과 의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고유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타자에 대한 배려, 또 올바른 행위 있잖아요. 각자가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증삼과 사추가 어떻게 해요? 좁혀놨어요. 하나로 일색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균질화시켜버렸어요.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강제 도덕에 대해서 장자가 불쾌하게 여기는 건 도덕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도덕의 영역을 너무 좁혔다는 거예요. 하나로 균질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어떤 도덕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행위. 이걸 누가 했다? 이걸 육아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되게 위로해주고 있어. 라고 하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그 육아에 대해서 지금 1, 2, 3편 전부를 할애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 지점에서 볼 때 진짜 놀라운 게 뭐예요, 선생님들? 우리는 너무 이 육아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사실은 똑같이 인간화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답게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빈틈없이 인간다움으로 쪼여내려고 하는 이 욕망이 사실은 여기에도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아 안에도. 그리고 사실은 이 공자는 그걸 진짜 스스로 기준을 만들었지만 이 기준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도구화되잖아요. 더 교조화돼서 그걸 막 더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자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 이란에서는 그 왜 화려한 무늬로 그 카펫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카펫에 일부러 이렇게 약간의 흠을 남겨놓는 거예요. 완벽하게 안 짠데 약간의 흠을 이렇게 남겨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그러는데요. 페르시아의 흠. 그리고 인디언들도 이렇게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 때 완벽한 구슬들이 있잖아요. 너무 아주 그 완벽하게 동그랗고 막 이렇게 흠집 하나 없는 거 이런 거로 다 구슬 이 목걸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는 흠이 있는 그 구슬을 깬대요. 약간 빈틈을 준대요. 왜냐하면 이 빈틈이 있어야지 흠결이 좀 있어요. 영혼이 깃들 수 있다. 빈틈이 없고 흠결이 없는 것에는 영혼은 깃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어딘가에 자유로운 빈 공간 이걸 만들어 둬야 거기에 영혼이 깃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그 이란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인디안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장자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완벽하게 그 균질화하고 평준화해서 만드는 이런 건 여기에는 영혼이 깃들 수가 없어. 여기는 뭐가 없어요. 진짜 자발성이 현저히 결여되거든요.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그 힘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건 객관적인 기준들이 너무 많을 때잖아요. 객관적으로 아주 타당하고도 당위적인 그 척도가 너무 많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들이 이거 읽을 때 충격받아갖고 진짜 그러면 도척이 좋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임금이나 거림금이나 똑같아. 왜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요임금은 그 백성들을 참 즐겁게 해줬어. 근데 편안하게는 안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움만 줬기 때문에 편안하지는 않았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어, 기운이. 자, 걸은 어땠어요? 사람들을 너무 피폐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또 힘겹게 해가지고 이들도 사실은 너무 힘들었죠. 편안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이나 포악한 거림금이 다스리는 세상이나 그 백성들이 편치 않기는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임금이나 순임금이나 우리는 굉장히 이상적인 군주잖아요. 근데 이 이상적인 군주도 사실은 뭐예요? 성인의 도덕을 훔친 자들. 어떻게 훔쳤을까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 나라를 세웠죠. 이 국가를 세운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훔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들이 백성을 훔치고 영토를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훔쳤어요? 성인의 인의 예지라고 하는 도덕까지 훔쳐서 자기들의 전쟁은 뭐예요? 의로운 전쟁. 그러니까 수천 수만을 죽이면서도 그걸 뭐라고 타당화하는 거죠. 의로운 전쟁이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나면 이들은 뭐예요? 왕이라고, 천자라고, 혹은 제후라고 추앙받아요. 이걸 저는 요번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마 그런 지점을 놀라셨을 것 같아요. 도척은 근데 자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뭐 몇 명을 죽였거든요. 몇 명을 죽여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죠. 근데 도척은 되게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악한이에요. 그런데 요순임금은 뭐예요? 성군이에요. 근데 진짜 성군인가? 요순과 이 도척 사이에 진짜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차이가 있나요? 다 자기 몸을 잃고 남을 진짜 죽였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지점에서는 똑같은데 왜 한쪽은 성군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왜 도적이라고 얘기하지? 그게 성립 가능한가요, 여러분? 왜 장과 고기라고 하는 그 양을 돌보는 양치기들 얘기 나왔잖아요. 그 부분 어디 나왔더라? 양치기 얘기? 그게 아마 전무편에 있을 거예요. 251쪽이거든요. 251쪽. 자, 이 얘기를 이제 읽으면서 좀 웃음이 나는 게 장과 고기라는 두 사람이 양을 잃었어. 근데 장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주간,
대나무 이렇게 그 조각들로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 조각들을 이제 읽으면서 책을 읽고 있었어. 정신이 팔렸잖아요. 그러다가 양을 잃었어요. 근데 고기라는 애는 노름을 하면서 놀았어. 그러다가 양을 잃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은 칭찬하고 곡은 욕하죠,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아이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 집에서 선생님들 그렇죠? 근데 놀다 오면은 용서가 안 되거든요. 공부하다 그랬어 그러면 다 용서해 주면서 내가 노느라 그랬어 그러면 막 우리가 용서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네는 뭐예요, 여러분? 둘 다 양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장과 곡이 뭐가 달라요? 그러면 공부하는 건 더 높은 행위고 도박하는 건 뭐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건 나쁘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딘가에 정신을 팔았다는 이 지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어딘가에 정신을 팔았어. 어딘가에 빠졌어. 이 지점에서는 똑같아요. 자, 백이도 여러분 수양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었어요. 뭐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 도척은 이욕 때문에 동능산에서 죽었대요. 근데 둘 다 자기 목숨을 해쳤다는 이거에서 본다면 본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둘 다 똑같아요. 백이는 더 훌륭하다. 도척은 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성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을 위해서 몸을 바치면 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몸을 바치면 우리는 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군자 소인 이게 구분이 가능한가? 둘 다 사실은 본성을 잃었는데 그래서 자기 몸을 해쳤는데 어떤 지점에서 얘가 얘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군자 소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서 장자는 사실은 그 백이보다 사실 도척이 훨씬 낫다. 백이나 도척은 똑같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거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백이의 행위가 훨씬 더 가치롭긴 하잖아요. 육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근데 장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욕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본성을 잃는 거나 그거는 다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와 명예, 지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나를 돌보지 않아요. 나를 다 던져. 그래서 내 생명을 잃을 때까지 진짜 그 일을 해. 이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행위인가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맞아요? 그때 나는 이미 죽고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게 이 세상의 평화하고 또 뭐가 평화에 이바지한 게 있죠? 그렇게 인의를 위해서 던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불러일으켰어요, 사실은? 그 뒤에 전쟁을 또 불러왔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나의 행복에도 문제가 있지만 천하의 행복을 위해서도 진짜 이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을 지금 장자가 이 시대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차별을 둘 수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서 선생님들도 이제 고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지점과 우리가 이 문명은 어쨌든 인류의 편의를 위해서 발달을 해 왔는데 인류의 어떤 그 편리한 삶을 위해서 계속 발달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그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잡아먹어요. 우리가 여기에 그냥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옳은 윤리를 향해 가는 것 이게 그 공자의 선이라면 장자의 선은 뭐예요? 장자의 선. 본성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게 장자의 선이에요. 그래서 본래대로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악이에요. 우리가 선악 그럴 때 공자의 선악은 옳음으로 향해 가는 것. 악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인의예지 아닌 일을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악이겠죠. 근데 장자에게 있어서 악은 뭘까요? 그럼 선악 그렇게 우리가 놓고 본다면. 자, 본성대로 살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본성대로 살지 않게 우리가 어딘가에 빠지는 거예요. 깊숙하게 빠져들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 생명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생명을 여러분 막 고갈시켜가면서 어딘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악이에요. 그러면 눈이 어딘가에 빠졌어. 시각이. 청각이 어딘가에 빠졌어. 미각, 촉각 이런 것이 어딘가에 다 빠졌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중독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독되는 이런 거는 장자에게 있어서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중독을 향해 가는. 자기의 생을 돌보지 않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 본성을 놓친 채 우리가 어딘가로 중독을 향해서 우리 몸을 다 던질 때 이거는 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하고 빠져들거나 중독에 들거나 하거나 우리를 맹목적으로 거기로 뛰어들게 하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숨을 함부로 버려요. 이것도 인의에 대한 맹목이에요. 나는 인의가 나의 삶을 정말 가치롭게 만드는 인인가를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의가 최고래. 모든 인간은 인의로 와야 된대.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아낌없이 내 목숨을 던져요. 왜 던지는지 모르고 던지는 거예요. 이 가치에 대한 이게 맹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맹목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런 사태. 장자가 지금 비판하는 건 다 그런 지점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유진쌤이 얘기했던 그 초나라에서 이제 어디죠? 진나라로 돌아오는 그 한수 그 남쪽에서 그 자공이 밭가는 노인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밭가는 노인이 뭘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길어다가 물을 주고 있었어 밭에다. 자, 자공은 여러분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돈 잘 벌고 뭔가 그렇게 기술에 대해서 빠삭하게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였던 거죠. 자공이 유능한 공자의 제자로서 이 노인네가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명한 자공이 얘기했어요. 굉장히 편리한 기계가 있다. 여러분이 이제 편리한 기계라고 하니까 막 기대를 했다가 뭐가 나왔어요? 두레박. 나오니까 실망하셨지만 그때는 엄청난 여러분 문물입니다. 신문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오르는 건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진짜 면일을 가서 물을 길어다 이렇게 쏟아내는 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랬는데 노인이 뭐라고 했어요? 나 거부하고 내가 두레박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기계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기계에게 사로잡힌 마음이 될까봐 안 쓰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기계한테 사로잡힐까봐. 우리가 기계에 의한 일이 반드시 생겨나죠. 그쵸, 선생님들? 기계에 의한 일이 생겨나면 반드시 기계에 사로잡혀. 우리가 이 기계에 안 얼검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게 뭐예요? 기계예요. 요즘에는 핸드폰 있잖아요. 진짜 저도 핸드폰의 노예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보다 핸드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나의 신체의 일부인 것 같긴 한데 그 신체의 일부인 핸드폰은 사실 나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지는 않지 않나요? 핸드폰을 보면 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 손에는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이나 내 몸은 다 바깥 세상을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핸드폰의 노예예요. 왜 니체가 그런 말 했다면서요. 하루에 3분의 2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건 노예다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하루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 시간이 3분의 2가 돼야 돼요. 자기의 영혼을 맑게 만드는 시간을 만들든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든 뭘 만들든 3분의 2는 자기를 위해서 쓸 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유인이다 그랬다고 얘기하거든요. 자유인.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밤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보죠. 우리 노예예요. 기계의 노예.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이 얘기하는 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기계를 발명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발명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쓰게 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사로잡히면 자기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생명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남의 본성을 다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 그것이 바로 사실은 문명이 가는 길이다라고 너무나 일찌감치 장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BC 4세기에 여러분 문명의 시대라고 여러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으시죠? 뭐 인류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BC 4세기는 어때요? 야만의 시대 아닌가요? 거의 야만의 시대. 모든 걸 손으로 하는 굉장히 불편한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BC 4세기의 장자가 두레박 하나를 놓고 이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레박이라는 굉장히 편리한 기계. 그때 얼마나 편리한 기계겠어요? 진짜 이거야말로 선진 문물이었겠죠? 이걸 놓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데 편한데 이걸 계속 쓰게 되고 내가 여기 얼거매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그 생명을 가진 이 존재, 그 움직여야 되는 살아 움직이는 그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기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지? 이걸 벌써 이걸 성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오늘 안일지 선생님 그 발제문에서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기계에 사로잡히는 이 마음은 그 기계에 계속 얽어매여 있는 이 마음도 이제 사실 우리를 사로잡지만 어떤 것도 또 거기에 덧붙여지나요? 이제 아버님이 나한테 사준다 그랬는데 안 사주셨어. 안 사주니까 이제 아버님한테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죠? 자동차를 새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질투심.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또 사로잡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계에 사로잡히는 마음은 기계에 이제 구속돼서 기계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그것도 사로잡히는 마음일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크지만 유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기계로부터 비롯되는 나의 질투심. 그게 없을 때 느껴지는 그 결핍감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이런 것까지 다 뭐예요? 그게 바로 구속. 그게 사로잡힘.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모든 새로운 기계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지점 아닌가요? 사실 유진 쌤이 말하는 그 부분을 사실은 자공하고 그 노인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를 내다보는 게 저는 이게 이 노인의 혹은 이 장자의 시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공자가 거기서 더 눈에 띄었어요. 선생님들. 우린 여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자공이 가서 그렇게 놀라운 노인네가 있더라. 라고 이제 감탄해서 자 공자에게 얘기했더니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공자가 얘기한 부분이 뭐죠? 도가 부족하다. 자, 이 사람은 혼돈의 술법을 잘못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혼돈이라고 하는 이 존재, 혼돈이라고 하는 이 존재. 사실 이 혼돈은 그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혼돈에게는 다 카오스의 상태잖아요. 무질서 상태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질서이기도 하지만 무질서인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고 문명이기도 하지만 또 그 자연스러운 것도 같이 가지고 있고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의 술법을 잘못 쓰고 있어서 이 노인네는 기계를 거부하면서 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인류로부터 자기를 차단했어. 홀로 인류를 차단하고 있는 그건 사실은 그건 혼돈의 술법을 잘못 쓴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 이걸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세속에서. 그 세속으로부터 속세로부터 떠나서 자기 삶만 그렇게 옳것이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속에 나와서 사람들과 더불어 기계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기계를 우리가 어디까지 쓸 것이며 기계로부터 일어나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기계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를 쓰는 그 활용을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진 선생님처럼 자동차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자동차는 뭐냐? 먼 거리 갈 때 우리한테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 신발의 빠른 버전이 자동차 아니에요, 선생님들?
물론 신발도 뭐 100만 원, 막 200만 원짜리 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 그렇지만 어떤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편하게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도 그런 거고 사실 두레박도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이 두레박을 잘못 우리가 쓰면 나는 밭에 그 이렇게 물을 주면서 밭과 내가 교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땅과 그 내가 교감하는 나의 수고를 들여서 내가 이 땅에 물을 주면서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식물들에게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관계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과 함께 이제 그 두레박이 없을 때 두레박을 가지고 더 좋은 두레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소외감 혹은 경쟁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훔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그걸 다 독점하고 싶은 마음. 경쟁심과 사실은 이 그 소유의 마음이 우리를 뭘로 만드냐면 앞에서 말한 큰 도둑이 되게 하는. 자, 성인이 인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인이라는 그 명목으로 그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천하를 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까지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그게 문명이에요.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그게 바로 장자가 보기엔 그게 기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기 어려운 재화. 노자에서 그런 얘기해요. 얻기 어려운 재화가 뭘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오고 갖고 싶은 마음, 탐욕의 마음. 자, 원래 우리한테는 탐욕의 마음이 안 일어나요. 없으면. 자, 금은보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석이라고 하는 나름의 귀중한 거라고 하는 요 엄표가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런 걸 모르면 금이 우리 여기 땅에 막 굴러다닌다 한들 여러분 그걸 죽겠어요? 안 죽을걸요? 무거워서 안 죽어요. 그거. 그런데 금은이 너무 귀한 거야. 얻기 어려운 거야. 라고 거기에 우리가 그 물건에 그런 어떤 그 명제를 달아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긴다? 욕심이 생긴다. 사실 우리가 총명한 성인, 인의를 지키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 표지를 달아주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욕심. 그리고 그런 자가 천하를 소유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거기에 더더욱 많은 탐욕이 붙게 되는 그 탐욕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훔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유수는 성인의 그런 지혜까지도 훔치는 자가 되었다. 우리 전국시대의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세요. 그 지식은 뭐예요, 여러분? 큰 도둑들을 만드는 그 지식이 큰 도둑을 만들고 큰 도둑을 또 정당화시켜주는 방식이기도 했다는 걸 우리가 전국책을 읽으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문명이라고 하는 것, 혹은 문화라고 하는 것, 혹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불러일으키죠? 이제 각각의 물건에도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은 내가 거기다 깃들어 놓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등등 굉장히 많은 것. 그 명품백, 막 뭐 에르메스 막 2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한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장자는 지금 그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삶,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져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안 가지면 불안하고 가지면 또 어떻게 해요? 누가 훔쳐갈까 불안해요. 그래서 여기다 자물쇠를 잠궈놨지만 자물쇠 잠근 걸 어떻게 해요? 그것째 들고 가는 도둑들이 생기는 그 불안. 그래서 이게 그 소유하고 싶은 이 마음과 그리고 동시에 그걸 잃을 수 있다는 어떤 그 불안감 이것들이 계속 돌고 돌게 하는 것 이게 새로운 어떤 문명이기도 해요. 그게 또 문화이기도 하고 그게 제도이기도 하고 법이 이런 걸 누르는 것이면서 또 이런 걸 부추기기도 하는
그래서 그것의 모순을 사실은 가장 잘 들여다본 자가 누군가라고 할 때 그게 저는 장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장자는 사실 금은이 있어도 귀한 줄을 모르는 거. 여러분 금은이 있는데 귀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재화가 있지만 그게 또 뭐예요, 여러분? 이걸 가져서 내가 뽐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야라고 생각 안 해요. 재화가 있으면 어떻게요? 아, 이거는 우리가 함께 쓰는 거야. 여기서 부라고 하는 그걸 얘기할 때 부는 함께 쓰는 것이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천지편에 있었나요, 그게? 그래서 부란 뭐냐? 이게 모아가지고 함께 쓰는 것, 그것이 부다. 이런다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사로잡히는 마음, 중독을 일으키는 마음, 이런 게 전혀 거기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 오감을 발달시킴으로 해서 생겨나는 건 중독이에요. 여러분. 빠져드는 거예요. 문명을 발달시킴으로 해서 생겨나는 이것도 바로 중독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중독시켜요. 사로잡아요. 자꾸. 그래서 그 사로잡는 그 마음 속에서 굉장히 나쁜 마음들을 우리를 일으키고 그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쓴 말발굽 이런 것, 그 인위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것. 사실 인간에게는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그 좋은 말을 좋은 말로 길들이는 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이롭죠. 그렇지만 말에게는 어때요? 개체수를 확 줄이잖아요. 말발굽 만들고 그 뭐죠? 우리 그 말 우리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먹이게 되면 말의 3분의 2 그 1이 죽어. 여기다가 또 뭐 이렇게 막 우리 그 안장 만들고 이런으로 해서 더 잘 달리도록 우리가 채찍질을 막 가하면 말의 3반이 죽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도 똑같은 일이에요. 자, 문명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 개체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인간의 3분의 1을 죽이고 2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까 그 경자생이 쓴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묵시록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바이러스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겁에 질려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문명화의 역습이에요. 안 먹어야 될 거 먹는 거. 개발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개발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존의 눈물인가 거기서 그 금강 개발하러 저 아마존 저 끝까지 왜 개발되지 않았던 그쪽 그 종족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금강 캔다고 하면서 바이러스 다 퍼뜨리고 사람들 약탈하고 그리고 노동 착취하고 막 이랬을 때 그때 그 추장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착취하고 바이러스로 우리를 다 죽이지만 결국 우리의 죽음은 지구의 멸망일 거라. 인류의 멸망일 거라. 근데 이거는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그 추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난 거예요, 지금? 아마존의 눈물 그거 찍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근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역습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이 문명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런 지점에서 장자의 이 외편을 좀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간답게 옥죄는 그런 많은 이념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진리요. 이런 것들은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물으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질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인가 하는 이 지점. 이거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천하는 다스릴 수 없다예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 세계를 잘 다스리는 황제가 여러분 광성자를 찾아가서 질문했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천하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랬거든요. 근데 얘가 돌아가서 다시 자기 몸을 갈고 닦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광성자한테 다시 찾아가서 질문한 게 뭐예요? 제 몸을 돌보면서 장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을 때 대답을 했어요. 광성자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그
천하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하를 문명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야만 사회를 없애고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나를 돌봐야 할까요? 세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해야 세계가 살고 지구가 산다. 그래서 그 나를 돌본다는 것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나를 세계를 소유하려고 하는 지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욕망들. 이런 것을 어떤 지점에서 해체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해체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봐요? 내가 그렇게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세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욕심덩어리인데 세상은 청정해. 청정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자는 너부터 청정해라고 말하는. 우리 하나하나가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기 때문에 세상이 청정해지기를 그리고 청정하도록 다스리는 거 이건 폭력이에요. 오히려 장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많은 그 비유들이 지금 여기에 그걸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그 문명 비판론에 대한 걸 오늘날 장자를 다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좀 원시 사회로 돌아가라는 거라고 하는 약간의 혐의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이 얘기. 이건 너무 이 세상을 모르는 거 아니야? 장자가 너무나 이 문명화된 그리고 인류가 치닫고 있는 이 과학 발달의 시대에 너무 진짜 너무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아닐까라고 하는데 요즘 진짜 아까 경자 선생님이 쓴 것처럼 기후변화의 시대, 이 재난의 시대에는 이 장자의 이 말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인들은 우리가 지도란 무엇인가, 지극한 도란, 지인은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시 거듭하지 않았거든요. 무엇을 하는데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홍몽이라고 하는 존재 나오죠. 홍몽. 제일 재밌던데 저는. 동룡으로 갔더니 그 홍몽이 자기 그렇게 막 이렇게 여기 무릎을 막 치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잖아요. 뭘 하냐 그랬더니 뭐 한다 그랬어요? 난 놀고 있다 그랬거든요. 논다. 놀 유자. 논다는 게 뭐예요? 어떤 목적 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주의 리듬하고 딱 맞는 거예요. 선생님들. 논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우주의 리듬이에요. 어떤 목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곱씹어 보세요. 어떤 의도도 없이.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겠다는 여러분 그런 목표도 없이 사는 거예요. 오로지 사는 것 자체가 목표예요. 여러분. 그리고 노는 것 자체가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생님? 공부 자체가 목표예요. 왜? 공부가 내 삶이니까. 공부 자체가 내 삶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가 목표인 거예요. 공부에 다른 목표를 두면 이건 공부가 뭐예요, 여러분? 괴로움이 되고 여러분한테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로 뭐를 해야 돼요? 홍몽처럼 논다 이렇게 돼야 돼. 놀 유자. 논다. 이러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나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냥 지식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은 뭐를 하는데 도둑질을 하는데 열심히 사용되는 지식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나요, 선생님들? 이제는 사기쳐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주식 조작하고 막 똑똑한 사람일수록 주식 조작 막 해가지고 100억씩 버는 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감옥 몇 년 들어왔다 나오면 난 100억을 내 손에 쥐었어. 나 그러고 떳떳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 돼. 이러고 살고 있는데 선생님들 이거야말로 큰 도둑질 아니에요? 근데 뭐 갖고 여러분 경제학의 지식 이런 지식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식이 뭐예요? 세상을 망치는 지식, 우리의 본성을 해치는 지식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걸요. 왜? 대혹, 대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혹, 대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지금 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검찰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갑자기 울끈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가 검찰이 우리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의 억울한 일을 없게 하는데 검찰이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데 검찰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검찰이 있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있어야 되나? 검찰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한테 필요한가? 저는 이제 그걸 우리가 다시 질문을 바꿔서 해야 될 때인 것 같거든요. 이게 장자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현실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 이야기들을 좀 촘촘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 장자의 언어들이 되게 비유적이지만 사실은 뼈를 정말 우리의 뼈를 찌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장자가 사실 오늘날에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진짜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시대, 인간의 본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묻지 않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한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철학이 지금 장자가 아닐까? 그리고 외편자편이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점. 그걸 더 많이 진짜 현실적인 지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